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2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내에서 번지고 있는 이런 여권에서는 그 사람들을 극우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세력, 이번에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죠. 바로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결별을 해야 되느냐, 내지는 또는 손절매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통합당에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한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니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더군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선에 반하는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 바로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여러 어떤 감염병의 우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8.15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서 확실하게 선긋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며칠 전부터 그냥 선긋기 정도의 선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어 왔고,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8월 첫째 주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 차이가 12%포인트 차이였고요. 둘째 주에 그게 6%포인트 차이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그게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8월 첫째 주보다 더 늘어가지고요. 어제 보면 민주당이 39대 23 이러니까 거의 16%포인트 차이로 불쩍 늘었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이것은 바로 전광훈 목사를 미래통합당과 엮으려는 여권, 내지는 그것에 관한 어떤 신문 방송 등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견강부회성 논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전광훈 목사가 마치 미래통합당하고 무슨 굉장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권의 엮기 시도가 성공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지만 전광훈 목사는요,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다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겹쳐 보이느냐? 거기에는 황교안 전 대표의 문제가 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의 과잉 행동으로 손해보는 게 있다. 이게 바로 갤럽 조사 얘기입니다. 이분들 주장이 우리 당 판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은 전체 국민의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생각을 질문을 하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에 타서도 마스크를 내린 채 휴대전화를 보며 웃는 사진은 정말 못마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미래통합당 소속이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인사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언론에 카메라에 주목받는 것, 그 다음에 박수 소리에 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나 차명진 전 의원 등을 겨냥해서는 그 정신세계를 한번 진단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상당히 극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 역시 미래통합당 소속이죠. 페이스북에 전광훈 세력은 방역당국의 경고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 전국 확산의 촉매자가 됐다. 코로나 국면에 좌우 여야를 따지는 낡은 이념 세력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전광훈 목사 등 이들 세력과의 결별론, 손절매 주장, 이런 것이고요. 자, 근데 진중권 전 교수, 이 사람은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아니죠. 그런데 전광훈 등 기독교 반공주의 세력과 미래통합당이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민주당에서는 왜 자꾸 미래통합당을 이 전광훈 목사 등의 세력과 이렇게 겹쳐 보이도록 공세를 펼치고 있느냐? 그건 잘 아시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전광훈 목사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광훈 목사가 집회하는데 황교안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 세력들이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는 상당수가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내릿속에는 황교안과 전광훈이 무언가 같은 세력 또는 같은 편,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경향, 그 지점을 민주당이 콕 집어내서 지금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8.15 광복절 집회와 연관되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김종인 조호영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는 전광훈 목사 세력과 미래통합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전광훈 목사 세력과 관련이 없고요. 4.15 총선 같은 경우에도 전광훈 목사가 김문수 전 지사하고 합쳐서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4.15 총선을 치렀는데 의석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죠. 거기에 비례대표도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세력과 과연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 김종인 조호영 체제는 확실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미래통합당 내에서 확실한 선긋기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느냐, 오히려 손해가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미래통합당 내에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갤럽, 한국갤럽의 1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33, 미래통합당이 27, 그 다음에 지지정당이 없다가 27입니다. 국민의당 3, 열린민주 3, 정의 6, 기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일 발표된 거는요, 어제 발표죠. 여기에는 바로 민주당의 그 미래통합당과 전광훈 세력 엮어내기, 이 영향을 상당히 받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 사태도 무지무지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민주당 39, 미래통합당 23, 그 다음에 무응답, 지지정당 없다가 25, 열린민주 3, 국민의당 4, 정의 7, 기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어제 발표된 거는 사실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이라는 그리고 그 민주당의 그 정치 공세, 그러니까 전광훈 세력과 미래통합당을 엮기 위한 정치 공세의 결과물이고요. 어찌 보면 최근 흐름을 보면 8월 14일 발표된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훨씬 더 밑바닥의 흐름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8월 14일 조사 결과가 아마 한 1, 2주일, 3, 4주일 뒤에 이렇게 여론이 좀 진정되는 기미,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기미와 함께 여론이 진정된다고 한다면 8월 14일 결과가 여론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권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이런 걸 다 합치면 42%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당은 14일 기준으로 따지면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합치면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거에 나머지 28%죠. 72%가 이 두 개를 합치면 되니까 그러면 28% 정도가, 그러니까 대략 한 30% 정도가 스윙 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도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결론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도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전광훈 세력 또는 기독교 반공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 그게 이른바 이제 여권에서는 그 사람들 극우라고 부르죠. 근데 뭐 저는 극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세력이죠. 이 극단적인 세력, 이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결별하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정쩡하게 품고 가는, 그러다가 이번 4.15 총선 때 사실상 결별. 근데 그 결별은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결별이 아니고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거기에서 자기들 스스로 뭔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당과 결별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실패하면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무언가 정치 세력화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제 그것이 바로 8.15 광복절 집회로 나타났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미래통합당 세력이 이제 부안해동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거는 아마 그 미래통합당이 그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김진태, 뭐 차명진 전 의원, 그 다음에 뭐 김문수 전 지사는 원래 그건 뭐 전광훈 목사하고 당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홍문표 의원은 뭐 자기 지역구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뭐 만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미래통합당 내에 극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참석하면 이제 앞으로 징계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정당에서 뭐 그런데 참석했다고 징계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극단주의 세력과의 결별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권에서 무슨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친여 매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여 매체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선 지상파 3사 그렇죠? 그 다음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뭐 물론이죠. 거기에다가 종편 일각, 그것도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교통방송,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이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교통방송 전체적인 분위기 내지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뭐 진행자들, 그 다음에 YTN, 뭐 연합뉴스 TV, 뭐 이런 데가 대부분 그 친여 성향을 띤 진행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주당 또는 여권의 주장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런 게 바로 이번에 송영길 의원의 그 성추행 외교관 옹호 이런 것들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 친여 매체와 친여 진행자 또는 친여 패널들,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고 축소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적으로 언론 환경이 불리한 것이죠, 미래통합당이. 자, 이런 가운데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이런 극단주의 세력과 당연히 선을 긋는 게 낫다. 근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언론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권을 하라는 것이고, 집권하는 것이 유리하다, 집권당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집권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들 세력과 굳이 선긋기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 세력이 극단적인 주장을 해도 미래통합당의 우호적인 그 언론 매체나 우호적인 언론 환경에서는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뭐 축소 재생산되거나 아니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그 일시적인 비판을 받고 넘어가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야당인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작은 실수 내지는 이런 극단적 미래통합당과 과거에 또는 어느 시점에 약간의 이 끝만, 연결고리만 있어도 그게 친여 매체들에 의해서 또는 미래통합당의 불리한 언론 환경에 의해서 크게 확대 재생산됩니다. 이런 확대 재생산의 결과로 작은 연결고리만 있어도 미래통합당은 휘청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극단주의 세력과 결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언론 환경, 불리한 언론 환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중도 세력, 왜냐하면 이런 불리한 언론 환경에서 미래통합당의 약점을 확대 재생산하면요, 중도 세력이 많이 달아납니다. 그게 저는 바로 어제 발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야당인 한 이런 극단주의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중도 세력을 대부분 놓치게 된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극단주의 세력과 선긋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 스피커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역부족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김종인, 주호영 이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확실하게 이 극단적 세력과 선긋기를 해나가지 않으면요, 여권의 공세에 훨씬 더 많이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미래통합당은 극단주의 세력을 손절매해야 된다. 그게 야당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미래통합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굳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